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질환이며 어떤 증상이 있나요? 전립선 비대증 저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많이 정확히 들어보셨죠? 어떤 네. 질환일까요? 전립선이라는 게 방광 출구에 있는 장기입니다. 네. 소변의 기능과 성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고요. 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전립선이 커지는 거를 전립선이 비대해진다. 그래서 비대증 그러는 거고요. 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방광 출구가 좁아지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방해가 되고 좁은 틈을 뚫고 소변이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가장 흔하게 불편감을 느끼시는 건 아무래도 오줌이 자주 마렵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유달리 많이 마렵고요. 자다가 깨게 되고 특히 이렇게 밤중에 증상이 심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겠네요. 예, 그래서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보려고 하면은 또 막상 가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참을 서 있다가 잠자리에 다시 들려고 하면은 잠을 다시 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보고 나도 소변을 좀 덜 본 것 같은 그런 잔뇨감. 네. 아시네요. 잔뇨감이 좀 들기도 네. 하고, 가끔 이제 마려워서 화장실을 빨리 가는데 급하게 가다가 못 참고 도착하기도 전에 실수. 찔끔 네. 지리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구가 좁아져 있다 보니까 오줌을 싸려면, 소변을 보려면 아랫배에 힘을 줘서 밀어내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하면은 소변이, 남자들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변기까지 가는데 네. 가지를 못하고 바로 앞에 뚝 떨어져 가지고 어머. 바지나 신발을 아, 베리기도 하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법, 이제 가장 초기, 네. 증상이 거의 심하지 않은 진단 초기에는 무조건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하는 카페인 성분의 커피나 녹차를 줄이고,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술자리를 줄이시고, 네. 생활 습관이 먼저. 그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조금씩 뚜렷하게 나타나면은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방광 출구가 좁아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거기를 살짝 넓혀주는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증상이 개선돼도 전립선 비대증은 진행성 질환으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없애거나 줄이지 않고는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거든요. 네, 계속 악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수술이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요. 네. 내시경을 통해서 비대해진 조직을 도려내는 그런 수술이 좀 있습니다. 무섭네요. 무섭죠? 근데 네. 사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은 무서워하실 수는 있죠. 이 이름부터가 좀. 그죠? 네. 조금 무섭죠. 그래서 최근에 새로 나온 시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줌이라고 하는 시술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받고 허가가 돼서 새로 나온 최신 신의료 기술인데, 네. 내시경으로 한다는 거는 동일한데 네. 도려내고 긁어내는 게 아니라 특수한 수증기 에너지를 주입해가지고 전립선 비대 조직을 축소시켜주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도려내질 않아도 도려내는 효과를 주는 그런 시술이 새로 나와 있습니다. (65세) 남성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재발하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고 배뇨장애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수술은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고통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약물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면은 방치하면 방광까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효과가 떨어질 때는 수술이나 혹은 간단한 시술의 힘을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는 약을 잘 드시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다른 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그러면은 간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수치가 올라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약의 개수를 줄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전립선 시술, 이 리줌 시술을 하고 나면 약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꼭 필수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잔뇨가 너무 많이 남아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 좀 진행이 많이 된 경우네요. 진행이 많이 된 네. 경우, 그리고 방광 안에 잔뇨가 오래 남다 보니까 결석, 방광 결석이 생기거나 네. 소변이 안 나오다 못해 아예 안 나와서 꽉 막히는 요로폐색, 네. 요폐 때문에 응급실까지 다녀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에게 딱 맞는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65세 남성이시면 요새는 100세 시대죠. 그럼요. 부부관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70대 후반, 80대 정도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한 번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리줌이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 가지 치료를 물론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요즘 같으면 이제 리줌 시술이 아무래도 처음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